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상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잠못 산 거야 보니까. 우째 오시는 분들마다 또 우째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마다 어쩜 이렇게 좀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지. 아마 그래서 요 방송이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요 방송이 이제 서서히 작은 인기를 좀 얻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문득 전화가 왔어요. 오전 9시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오전 9시에 전화가 오시는 분은 주로 공무원이나 아니면 또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9시에 전화를 주는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시잖아요. 부모님이나 이제 친지분들 중에서 한 5급 정도? 5급 사무관으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아침에 전화하시는 거 보면 어김없이 9시잖아. 9시에 주로 전화들을 하시고 있죠. 어제도 오전 9시에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입니다.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득 받았지. 얼떨결에. 왜냐하면 그 전에 또 8시부터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끊자마자 9시쯤 돼서 또 바로 전화가 왔어.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만 교수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좀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제가 보는 점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그걸 제가 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주 재밌어요. 아니 방송 들으셨다면서요. 방송 듣기 전에 이 방송만 들었다면 안 사는 건데 방송 듣기 전에 그거를 구입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매매 금액이 서울이고요. 뭐 제가 아까 위치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서울이고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다. 예. 매매 금액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평수는 몇 평이냐니까 10.5평입니다. 10.5평의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다. 제가 그랬어요. 제 방송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거는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건물 짓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유리를 하지만 그거를 사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또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이 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자본적 이익이라고 해서 시세 차익이 되겠죠. 2억 주고 샀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2억 1천이 됐다. 행복하지. 행복한 거고. 2억 주고 샀는데 4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2억 4천만 원 됐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억 주고 샀는데 4년 뒤에 보니까 2억이더라. 그래도 다행이야. 안 떨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2억 주고 샀는데 급해서 2억이라도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던졌는데 2억에 팔리지가 않고 있더라. 슬픔이지. 그래서 그러면 1억 8천이라도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래도 안 팔려. 그러면 슬픔이지. 아니 딴 거는 2억 주고 사가지고 2억 4천 되는데 왜 유독 내 것만 1억 8천에도 안 나가냐.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올라가는 거는 있고 떨어지는 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수익을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첫째는 자본적 이익, 즉 프리미엄이고요. 또 시세 차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운영상의 이익이 되겠죠. 이 운영상의 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운영상의 월세를 받는 수입이 바로 운영상의 수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접목이 돼서 두 가지 수익이 다 병행된다면
좀 괜찮은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좀 투자성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월세는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월세는 받고 운영상의 수익은 발생이 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이까지 발생되느냐. 그게 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이게. 그런데 이 비슷한 금액을 투자를 같이 이제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4년 정도 지나니까 아파트는 그래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정말 특별한 지역, 뭐 강남 3구, 요 지역을 그 지역을 뺀 지역에서 이렇게 시세 차익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분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렇게 2억 2천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2층에 살래 아니면 5층에 살래 이렇게 된 거지.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층을 사겠어요? 아니면 5층을 사겠어요? 정답은 5층? 그러면 힘들어.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이런 투자의 안목을 가지고서는 아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라고 생각합시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냥 뭐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시형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5층짜리 아파트야.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2층이 가격이 높을까요? 5층이 높을까요? 아, 괜찮아. 5층 살아도 돼. 왜? 운동 삼아서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 예, 그런데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가오면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이제 구정이잖아요. 예, 구정 때 처갓집에 갔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장인 장모님께서 쌀을 한 가마를 주시는 거야. 40kg짜리 한 가마. 그 다음에 뭐 호박, 늙은 호박 엄청나게 큰 거, 대따 큰 거 그것도 주시고, 또 이제 처갓집이나 뭐 시댁 가시면 또 바리바리 막 싸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들은 이제 5살짜리야, 또 3살짜리야, 유모차도 있어야 돼. 그래서 구정날 처갓집이나 시댁에 가서 쌀 40kg짜리 받고 또 애들도 데리고 갔으니까 애들 유모차, 그 다음에 늙은 호박 포함해서 자 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뭐 괜찮아.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고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40kg짜리 쌀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아마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요, 저희 누나하고 매형이 시골에 좀 땅이 좀 있어가지고요, 농사를 뭐 우리 누나하고 매형이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임차농을 줘서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 집에 쌀을 이제 한 가마씩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저희 매형이 동을 잘못 쓴 거야.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102동이라면 이거를 107동이라고 쓴 거야. 그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배종찬 씨가 107동 아니냐고. 그 제가 그랬죠. 저 107동이라 말한 적이 없고요. 저는 102동에 사는데요. 라고 하니까 택배 기사가 하는 말이 한숨을 픽픽 쉬는 겁니다. 쌀이 한 가마인데 쌀이 한 가마를 들고 여기가 아니라면 다시 그렇게 하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흥분된 상태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이렇게 뭐 쌀도 뭐 10kg, 20kg짜리가 나오잖아요. 5kg짜리도 나오고. 근데 시골에서 보내준 쌀 한 가마 그걸 들고 107동에서 102동까지 다시 오시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스럽고, 뒤에 가서 그 매형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 아침에 그 택배 그 기사분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한번 107동에서 102동으로 40kg 들고 한번 와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층에 사시겠어요? 5층에 사시겠어? 당연하잖아. 당연히 5층보다는 2층 쪽에 해야 되겠죠. 물론 또 그래요. 뭐 운동 삼아서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괜찮은데, 요즘 시대가 시대만큼 요즘은 이제 상가 건물도 3층짜리 4층짜리 건물도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인데 맨 꼭대기층이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야. 근데 그 바로 옆에는 2층이 당구장이야. 그러면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있는 당구장에 갑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4층 당구장. 당구 치러 4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 요즘 애들.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당구 칠 힘이 없어. 결론은 뭐냐? 요즘은 3층짜리 건물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이제는 이제 편익해야 된다. 그러니까 편해야 된다. 따라서 5층짜리 건물 중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5층이다, 임대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요거는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2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층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층을 선택하시겠어요? 5층?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5층은 아니라고요, 진짜. 그런데 어제 통화하신 분은 불행하게도 5층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우리가 그 계약금이라고 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인데, 여러분,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물론 요번 같은 경우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그 사연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자료 조사를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뭐 부동산 방송을 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안내 번호가 딱 나가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보고 그냥 전화를 한번 한 게 투자의 계기가 됐죠. 이게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로지 이분은 좀 착하신 분이다, 또 선량하신 분이다. 왜? 방송에 나왔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래서 전화를 들어가니까 그쪽 상담원이 그쪽 도시생활주택에 있다고, 그게 10.5평인가 그 평수에 해서 매매 금액이 2억 2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이 저는 방송을 보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담 전화가 오고, 물론 이제 상담료를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때는 참 그 깝깝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제 마음 한구석에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안쓰러움, 내지는 이렇게 통화하시는 분의 음색 또 이렇게 떨려셔, 이렇게 진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화기 너머이지만 요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나한테 그대로 옮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고 기쁨의 목소리 들을 때는 저 자신도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못된 투자를 본인이 인식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의 마음도 떨려. 그리고 안타깝고 마음 한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행히 또 다른 사례겠지만은, 어떤 분은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좀 잘못된 투자를 했다라고 인지를 했는데, 계약서 또 계약상에 또 뭐 하자, 요거를 냉철하게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잘 찔러가지고 다행히 그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요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요거는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이 방송국에까지 요 정보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요 물건이 과연 방송국에서 무료로 공짜로 틀어줬을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방송국에 나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뭐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물건을 홍보를 하시잖아. 그러면 이 분들의 소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또 뭐 빌라다,
또 뭐 다세대다. 이런 것 쪽으로 좀 소개를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뭐 또 볼만한 방송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좋게 또 하시는 분도 많이들 계시겠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요런 이제 오피스텔이나 안 팔리는 듯한 또 신축 빌라나 좀 오래된 빌라 요렇게 또 도시형 생활주택 요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성이 있다. 물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방송을 안 하시겠죠. 요런 게 있고 좀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면 되는데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흘려보낸다. 그냥 얘기만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팟캐스트를 우리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부동산을 막 사시는 것 같아. 근데 사는 건 좋아요. 투자는 자기 확실한 기준하에 사야 되는데 사는 건 좋은데 자기 기준이 없다는 거지. 자기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믿고 그냥 문득 투자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변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요런 방송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요런 거는 위험성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거죠. 우리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 홈피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방송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든다. 방송을 듣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내가 왜 그동안 잘못된 투자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칼럼들이 있고 또 그런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가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면 고맙죠. 고맙고 행복해요. 하지만 저는 칭찬보다 또 저희 행복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요런 상담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 가슴 아픈 거. 그 얘기는 역으로 표현하면 우리 수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되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그리고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욕심, 가는 밖으로 튀어나왔어. 딸랑딸랑 다니시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돈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공포감,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갈등, 그런 아픔, 요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저 혼자 돈 많이 벌고 싶지는 않아요. 저 혼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우리 수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작게 500만 원, 1,000만 원씩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요런 부동산 투자라는 거를 한다고 하시면서 마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막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와요.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요분은 2층을 사실래요? 5층을 사시려고요? 하면서 또 팔아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봅시다. 5층은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2층을 팔아야 돼. 근데 웃긴 거는 뭐냐니까 2층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라는 사람이 약간 좀 몰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몰라.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순수 그 자체야. 이 얼굴에 이 순수함에 나와. 그리고 얼굴에 이마에 써져 있어. 나 부동산 모름이라고. 그러면 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어차피 2층은 누구나 다 선호해. 요거는 2층은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5층이야. 요거 팔기가 약간 좀 두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마에 나 부동산 모름, 나 부동산 완전 백지 상태임, 나 착함,
그런데 돈은 있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이마에. 그 순간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2층보다는 5층이 더 좋을 것이다. 왜? 조망거리 좋아 5층. 그리고 위에서 쿵딱쿵딱쿵딱 층간 소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없어. 왜? 5층이니까. 그러면서 5층을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층을 살 것이냐 5층을 살 것이냐 생각하다가 결론은 5층을 샀다고 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동산 투자라는 거 욕심만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방송이나 이런 거 가서 또 이렇게 들으시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득문득 투자를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이게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연락이 돼서 또 통화를 했는데 오피스텔을 또 사셨다고 합니다. 어디? 서울에. 서울의 핵심 지역은 아니고 서울의 다소 그런 위치에 오피스텔을 샀어. 허겁지겁 전화가 왔어. 허겁지겁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엊그저께 뭐 서울에 뭐 볼일 있어서 갔다가 그냥 모델하우스 한번 갔다가 들컥 사버렸네 그제. 그리고 또 계약금은 2천만 원을 또 넣었다 합니다. 교수님, 지금 와서 보니까 괜히 넣은 것 같습니다. 괜히 산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가 씌었나 봅니다. 예, 그렇죠.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욕심, 가는 밖으로 튀어나왔어. 그럴 경우에는 밀림에 있는 야수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지.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니까 예뻐. 그리고 잘생겼어. 그래서 나는 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내 손은 따로 움직여. 계약서 쓰고 있다는 거죠. 돈도 주고. 마음 쓰고는 그거야. 나 이 돈 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내 주머니에서 그분한테 돈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분양 금액하고 또 융자 뽑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대출 금리 그 다음에 또 세입자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록 좀 잘못된 투자이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을 포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2천만 원 돈이 아깝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팔아먹고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떤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의 얼마에 월세는 어느 정도 선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오시는 분들마다 또 상담해드리는 분들마다 저희 방송은 올해부터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전화가 또 이런 상담 메일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정말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나셔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도 또 챙겨줄 수 있는 마음, 그 미덕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덕의 마음이 있는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투자의 위험성이나 또 투자를 잘못한 경우에 그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득이 났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셔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미국의 화가죠. 마크 로스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요번에 그림이 무려 뭐 911억 원에 이거 경매로 이렇게 낙찰이 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마크 로스크의 오렌지 레드 옐로우라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8,688만 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11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유명한 화가죠. 그 화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람자가 내 작품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여서는 안 된다. 작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누군가가 옆에서 달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관객의 정신을
마비시킬 뿐이다. 내 작품 앞에서는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작품을 보며 침묵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 같죠? 여러분, 이 마크 로스크라는 요 화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 그림을 볼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설명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내 그림을 볼 때는 앞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게 보라는 얘기잖아요. 또 누군가가 옆에서 그림에 대한 해설을 해준다고 옆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객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오로지 요 화가 입장에서는 내 그림을 보는 관객들은 오로지 뭐만 해라? 내 그림만 보고 침묵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즉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로지 하나, 뭐를 봐라? 부동산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그 해설가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 해설가의 얘기가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로지 뭐만 봐라? 부동산 자체만 놓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부동산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찍어주는 특강을 한다. 요 부동산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지인들한테 얘기한다. 그 지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직접 현장 답사도 가도 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 지도나 내부 지도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위성사진도 나오고 그 지도를 보는 순간 그 부동산의 그 지도와 그 현재 상태를 보는 순간 다 입에서 뭐가 나와? 아, 괜찮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떤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부동산은 거기 어디 지역에 무슨 아파트 한번 쳐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부동산에 대한 생초보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봐는 순간 감탄이 나오고요. 일단 인터넷상으로 조회를 하는 순간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 지도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다? 아, 좋네. 아, 좋네. 그 얘기 듣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진짜 괜찮은 위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때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부동산도 하나의 그림이다. 하나의 그림이니까 그림은 그림 자체만 놓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그때 좋은 그림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림을 보는, 명작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배종찬 교수였습니다.